자, 반갑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게 중간고사 끝나고 첫 영상 강의죠. 보시다시피 오랜만에 중국 얘기를 하게 됐는데 이제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음, 우리가 중간고사 때까지 제일 마지막으로 봤던 내용이 요거였죠. 제국주의. 제국주의는 식민지를 만들어가는 과정이잖아요. 식민지를 만들어가는 과정인데 사실은 이 문장 자체가 제국주의는 서구 열강이 식민지를 만들어가는 과정을 제국주의라고 한다. 요 문장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서구 열강의 시각으로 쓰여지는 문장인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청나라 얘기를 보려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앞전에 중국사를 열심히 공부하기도 했었고 청나라가 끝내 뭐 이렇게 최종적으로 어느 나라의 식민지가 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어 앞전까지 서구 열강이 식민지를 만들어가는 서구 열강 시각에서의 그 모습들을 봤다면 이번에는 반대로 서구 열강의 어떤 접근을 받아들이고 있는 아시아 국가들의 입장을 한번 청나라를 대표적으로 보자는 거죠. 그래서 한번 반대 시각으로 식민지가 되어가게 생긴 나라의 어떤 서구 열강을 받아들이는 반응들이나 이런 모습들을 한번 살펴보자. 그 과정들을 살펴보자라는 의미가 있다. 이렇게 일단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 그래서 우리가 너무 오래된 일이라서 잘 기억은 안 나시겠지만 이렇게 중간고사 때 마지막으로 배웠던 청의 모습이 요거였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굉장히 상업이 발달하고 있고 사실 뭐 중국 역사상 상업이 발달하지 않은 시기는 뭐 거의 없는데요. 뭐 명나라 청나라 때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죠. 특히나 이제 기억하시겠지만 청나라는 명나라 출신들의 한인들을 존중했었기 때문에 명나라와 청나라는 뭐 국가적인 성격이 거의 비슷하죠. 그래서 명나라 청나라 때 다 이렇게 상업이 꾸준히 발전하는 모습들을 봤었고 그다음에 지금 우리가 이 부분을 배우실 때 꼭 항상 마음 한켠에 기억을 해두셔야 되는 게 뭐냐면 이거예요. 어, 청은 일단 요 전에 청은 그 앞전에 명나라였었죠. 명나라가 청나라가 된 건데 명나라는 한족의 나라란 말이에요. 한족의 나라인데 청나라는 누가 어느 민족이 세운 나라인지 혹시 기억하시나요? 여진족 혹은 만주족. 그러니까 어, 여진족이 세운 나라고 그 여진족이 다른 이름으로 만주에 많이 살고 있기 때문에 만주족이라고 불려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 다 지난 학기 때 배웠던 거지만 만주족이 세운 나라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황제도 만주족인 거지. 그런데 어, 아무리 만주족이 세운 나라라고 해도 인구 자체는 중국 전체의 인구 자체는 한족들이 훨씬 더 많다는 거죠. 그래서 청나라는 만주족이 세웠고 만주족이 더 많은 인구의 한족을 지배하고 있는 그런 국가다라는 걸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청나라는 앞전에 또 한족이 아닌 다른 민족이 국가를 세워서 한족을 지배했던 적이 있었죠. 그게 몽골족의 원나라였잖아요. 몽골족이 이제 한족보다 인구가 훨씬 적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중국 전체를 지배했었죠. 근데 그때는 나라가 금방 망했었거든요. 근데 청나라는 꽤 오래 간단 말이에요. 몇백 년을 가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만주족이 세운 나라고 만주족이 지배하고는 있지만 지배 당하고 있는 한족을 만주족이 존중해 준다는 거죠. 요거를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존중이 어떤 의미냐면 그냥 잘해준다 뭐 이런 의미가 아니고 청나라 전에는 명나라였잖아요. 명나라를 만든 민족이 한족이죠. 그러면 명나라는 지배층도 한족일 거 아니야. 그죠? 근데 명나라가 무너지고 청나라가 들어섰죠. 청나라가 들어선 뒤에도 명나라 당시의 한족 지배층들은 그대로 지배층으로 유지가 돼요. 이게 청나라가 얘기하는 한족에 대한 존중이에요. 그래서 명나라 시절부터 지배층이었던 한족들은 청나라로 넘어와도 고스란히 그대로 지배층의 자리를 유지한다는 거. 청나라의 만주족은 한족을 이런 식으로 존중했다는 걸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앞으로 배울 청나라 역사의 기본이 될 거예요. 일단 이걸 생각을 해 주시고 청나라가 이제 역사가 오래되면서 어느 나라나 역사가 오래되면 일반적으로 보이는 문제들을 보이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부정부패, 그죠? 관료들이 막 썩어 들어가고 막 뒤에서 뇌물 받고 막 이런 문제들 또 발생하기 시작하고 어 요것도 문제가 돼요. 기본적으로 청나라는 상업도 발달한 나라고 특히나 농업 생산력이 발달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농업 생산력이라고 하는 건 웬만하면 늘 발전해요. 농업 기술 자체는 왜? 사람이니까. 고민을 할 거 아닙니까?
내가 작년보다는 더 농사가 잘 됐으면 좋겠고, 뭐 우리 아버지 훌륭하신 분이지만 우리 아버지가 농사 지었을 때 나한테 알려주신 노하우들을 내가 그냥 그것만 갖다 쓸 수는 없단 말이야. 더 개발시켜야 되고. 그래서 내가 하는 농사가 우리 아버지보다 잘 됐으면 좋겠고, 내 작년보다 올해가 잘 됐으면 좋겠고, 어쨌든 앞으로 나아갈수록 시간이 흐를수록 더 잘 되기를, 더 발전하기를 바라고, 그걸 위해서 고민을 하고 연구를 하고 시행착오를 하고 하기 때문에 기술은 늘 발전을 하고요. 기술이 발전하니까 보통은 농업 생산력도 늘어나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농업 생산력이 이렇게 늘어나면 따라서 늘어나는 게 인구죠. 그죠? 우리가 부부란 말이야. 근데 농업 생산력이 늘어난다는 건 식량이 늘어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집에 먹을 게 충분해. 집에 먹을 게 충분하고. 그죠? 우리가 첫 아이를 낳았지만 여전히 우리 오빠는 너무 멋있고 내 마누라 너무 예쁘고. 그죠? 그리고 우리 아이 첫 아이를 키우고 있는데 첫 아이를 키워도 아직도 식량이 좀 여유가 있어. 그러면 또 나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는 농업 생산량이 늘어나면 식량이 늘어난다는 거고, 식량이 늘어나면 인구도 같이 따라 늘어난다는 건데, 문제는 뭐냐면요. 농업 생산력, 즉 식량이 늘어나는 속도보다 인구가 증가하는 속도가 훨씬 빨라요. 이게 문제라는 거야. 그러면 요 교차점 이후의 영역에 대해서는 여기서부터는 기아가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농업 생산력, 즉 식량이 안 늘어난다는 게 아니라, 식량 생산량이 안 늘어난다는 게 아니라 그 늘어나는 속도보다 아이가 태어나는 속도가 더 빠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원하는 양이 더 많아지는 거죠. 그럼 이게 교차되는 순간부터는 기아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죠. 즉 굶주림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이런 것들로 인해서 농민들이 힘들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농민들이 힘들어지니까 농민 반란을 일으키게 되고. 그래서 뭐 백년교회 난뿐만이 아니고 되게 많은 반란들이 벌어져요. 뭐 천재 반란 뭐 등등등 되게 많은 반란들이 벌어지는데, 반란들의 이름을 알아달라는 게 아니고 어쨌든 저걸 알아달라는 거예요. 식량 생산량도 늘어나고 있지만 그보다는 인구 증가 속도가 훨씬 더 빨라져서 역전을 해버리기 때문에 기아가 발생하고 있는, 그래서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청나라는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런 시점에서 영국이 이제 조금씩 아시아로 진입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영국은 우리가 예전에 배웠던 것처럼 동인도 회사를 세워서 청나라랑 무역을 시도하고, 이 동인도 회사가 그 동인도 회사예요. 그 영국 상인들, 차 파는 상인들한테 세금 면제해줘서 미국 상인들이랑 갈등 일으켜서 보스턴 차 사건 일으키게 했었던 그 회사죠. 네, 어쨌든 동인도 회사를 세워서 청과 무역을 시도합니다. 근데 청나라는 이 무역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냐면, 무역 허락해 주겠다. 근데 사실 우리는 워낙 큰 나라기 때문에 너네랑 무역하는 게 별로 필요하지 않다. 하지만 너네가 원하니까 허락은 해주겠다. 이런 뉘앙스예요. 근데 청나라 입장에서도 영국이란 나라가 생소하단 말이에요. 어떤 나라인지 잘 몰라. 그러니까 이제 음, 청나라는 이 무역에 대해서 별 의욕은 없지만 영국이 원한다고 하니까 허락은 해주는데, 영국이 어떤 애들인지 잘 모르니까 제한 무역을 하는 거예요. 조금만 무역을 하는 거지. 그래서 항구도, 원래 청나라는 되게 많은 항구 도시들이 있지만 요쯤에 있는, 이따 지도로 볼 거예요. 광저우 한 곳만 허락을 하고요. 그다음에 상인들도 공행이라고 해서 정부에서 허락을 받은 상인들하고만 교류를 할 수 있도록 해요. 그러니까 이제 영국 애들은 청나라랑 무역을 하려면 오로지 항구를 광저우 한 곳밖에 못 쓰고, 그다음에 상대할 수 있는 상인들도 아무 상인이랑 다 상대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청나라 정부가 허락한 공행이라고 하는 상인과만 할 수가 있는 거죠. 여기가 광저우입니다. 여기가. 근데 여기서 지도상에서 뭘 봐두셔야 되냐면, 지금 이렇게 무역 도시들, 지금 해안가에 있는 도시들이 이렇게 많잖아요. 많음에도 불구하고 여기 하나밖에 못 쓴다는 거 아니야? 근데 너무 남쪽이죠. 지금 보시면 요 정도 남쪽인 거면 지금 이게 우리나라잖아요. 제주도에서 우리나라만큼 또 내려가도 아직 광저우가 아니야. 그러니까 되게 남쪽인 거죠. 그걸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왜 중요하냐면, 보통 영국이 이렇게 멀리까지 나와서 식민지를 만들려고 하는 건 뭐 때문에 그래요? 산업혁명을 성공했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근데 산업혁명을 성공하면 보통은 제일 먼저 발전하는 산업이 섬유공업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옷 만드는 거.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영국은 청나라까지 와서 옷을 팔려고 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근데 유일하게 허락한 항구인 광저우가 너무 남쪽에 있죠. 청나라가 광저우로 허락을 한 건 수도였던 베이징과 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위협이 될까 봐. 근데 청나라는 그런 의도였는데 청나라의 의도랑 상관없이 광저우가 너무 남쪽에 있고, 문제는 너무 따뜻한 곳이었다는 거죠. 따뜻하다 보니까 옷이 많이 필요하질 않아요. 그래서
영국이 팔려고 하는 옷이 잘 팔리질 않습니다. 근데 오히려 반대로 영국의 귀족들은 청나라의 상품을 좋아해요. 청나라의 어떤 사치품들, 예를 들면 차, 아니면 비단, 뭐 아니면 뭐 도자기 이런 것들. 청나라의 굉장히 사치품들을 비싸게 주고 돈을 주고 사는 걸 되게 영국 귀족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보통 이런 것들을 살 때는 은으로 결제를 하죠. 그래서 영국은 사실은 돈을 벌려고 청나라에 온 건데 자기네들 옷을 팔아서 돈을 벌기 위해서 청나라에 왔던 건데 막상 와서는 옷은 많이 못 팔고 영국 귀족들의 부탁을 받아서 자기들이 은을 내고 오히려 청나라 물건을 잔뜩 사가는 그런 무역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럼 돈을 버는 거야, 못 버는 거야? 못 벌고 오히려 쓰고 있는 거 아니에요. 와서 돈을 벌려고 온 건데 버는 돈보다 쓰는 돈이 훨씬 많은 거죠. 이런 무역을 적자 무역이라고 해요. 이렇게 손해 보는 무역, 내가 파는 것보다 사는 게 훨씬 더 많은 무역을 적자 무역이라고 하는데 영국이 청나라와의 무역에서 이런 적자 무역을 보게 됐던 거죠. 상식 삼아 알아두시자면 적자의 반대말은 흑자입니다. 흑자. 이익을 보는 무역은. 그래서 영국은 청나라를 상대로 적자 무역을 하고 있는 거고요. 지금 청나라는 영국을 상대로 별로 이 무역에 의욕도 없었고 별로 생각도 없지만 흑자 무역을 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고 영국이 이제 적자를 해결을 해야겠는 거예요. 그래서 영국이 일단은 항구를 좀 몇 개 더 열어달라, 무역을 좀 확대해달라 이런 요구를 하는데 청나라는 그럴 이유가 없죠. 잘 알지도 못하는 나라고 별로 필요도 없는 무역이니까. 어, 근데 영국이 무역을 좀 확대해달라고 요구를 했을 때 청나라가 당연히 거부하죠. 그래서 영국이 손을 대서는 안 될 곳에 손을 대는 거예요. 그게 아편이죠. 마약입니다. 마약. 그래서 마약은 사실은 두 가지 특징 때문에 마약이라고 분류가 되는 거죠. 혹시 아시나요? 마약을 마약으로 부를 수 있는 두 가지 특징. 이게 두 가지가 갖춰져야 마약이에요. 하나는 중독성이지, 중독성. 하나는 환각성이에요, 환각성. 그래서 사실은 이 두 가지가 둘 다 갖춰져야 마약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담배 같은 경우에는 중독성은 굉장히 심한데 환각성은 없죠. 우리가 담배 피시는 분한테 이렇게 대화를 건다 그래서 그분이 막 이렇게 막 대답도 못하고 막 허우적거리고 그러는 거 아니잖아요. 환각이라고 하는 중독은 뭐 알고 계신 것처럼 한번 이제 경험을 하면 끊을 수가 없이 계속 반복하는 그게 중독성이고 환각성은 뭐예요? 환각성이라고 하는 건 이런 거예요. 어, 우리가 실제로 없는데 눈에 보이는 것 같은 걸 환시라고 하고요. 실제로 그런 소리가 없는데 내 귀에 들리는 것 같은 걸 환청이라고 해요. 그런 모든 실제로 있지 않은 대상에 대해서 있는 것처럼 느끼는 거짓된 감각을 환각이라고 하는 거지. 그런 걸 환각성, 그런 걸 느끼는 걸 이제 그래서 마약은 이 두 가지 특징이 있다는 거죠. 한 번 경험을 하면 끊을 수 없는 중독성, 그다음에 실제로 있지 않은 것들을 마치 느끼는 것처럼 오해해서 경험하는 환각성. 이 두 가지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극단적인 쾌락을 맛볼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한번 그래서 영국 입장에서는 청나라 사람들에게 아편을 한 번만 맛보여주면 그 사람은 당연히 끊을 수 없는 중독자가 될 거고 주변으로도 퍼질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정말 나쁜 짓이긴 하지만 이 작전은 성공합니다. 그런 대로. 그래서 청나라의 아편이 대량으로 유입이 되고요. 되게 다양한 피해들이 발생을 하면 당연히 국민 건강도 안 좋아지고요. 그래서 보세요 지금 이 사람들이 이제 아편 중독자들이에요. 막 눈빛이 완전 가 있잖아요. 이 사람은 지금 두 개를 피고 있나? 아무튼 상태가 되게 안 좋아 보이죠. 아편을 또 그냥 피는 게 아니잖아요. 돈 주고 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또 되게 많은 은이 유출되고 이런 모습들을 볼 수 있죠. 그래서 굉장히 전반적으로 국가의 경제와 재정이 어려워지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데 그럼 이제 이 아편을 어떻게 해야겠어요? 없애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당시에 청나라 황제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고요. 도광제였었는데 청나라 황제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고 그다음에 청나라 황제랑 똑같이 이 아편을 아예 없애버려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이 또 있었어요. 누구냐면 임칙서라는 사람이었어요. 임칙서. 그래서 청나라 정부에서 황제가 임칙서를 믿고 임칙서를 여기에 보내요. 어디겠어요? 마약이 들어오는 곳. 영국인들에게 유일하게 허락된 항구 광저우죠. 그래서 임칙서가 광저우에 파견이 되는데 일단은 지금 최대한 할 수 있는 만큼 뭐야 이렇게 아편하고 있는 사람들 다 체포하고 막 다 아편 몰수하고 막 이렇게 해요. 근데 이제 임칙서 생각에는 아편은 팔리고 나면은 더 이상은 답이 없는 거예요.
너무 쭉 퍼져나갈 거고 사람들이 이미 하고 있을 테니까. 그러니까 확실하게 차단을 하려면 이 아편을 팔리기 전에 뺏어야 돼요. 그럼 그 얘기는 아편이 청나라로 넘어가기 전에 영국 상인들이 가지고 있을 때 아편을 빼앗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광주에 있는 영국 상인들한테 가서 그 상인들이 아직 팔지 않은 갖고 있는 아편을 다 몰수하는 거죠. 근데 이게 영국 상인들 입장에서는 아직 안 팔았으니까 누구 거예요? 자기 거란 말이야. 영국 상인들 입장에서. 근데 이걸 뺏어갔잖아요. 다른 나라 관리, 청나라 관리가. 그러니까는 이게 영국 상인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느껴지냐면 이건 내가 아직 이 아편을 안 팔았는데 아직 내 건데 뺏어갔으니까. 그리고 아직 안 팔았으니까 어쨌든 범죄 행위를 한 게 아니잖아요. 근데 뺏어갔으니까 영국 상인은 이걸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건 사유재산권 침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영국 의회한테 지금 웬 청나라 관리가 우리한테 와서 우리가 아직 팔지 않은 우리 거인 마약이랬는데 아편을 마약 맞지 뭐 아편을 다 뺏어갔는데 이건 명백한 사유재산권 침해니까 요거는 영국 정부에서 영국 의회에서 조치를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영국 의회에서도 굉장히 사실은 마약을 파는 것 자체가 너무 잘못된 행동이니까 굉장히 갈등을 많이 벌이는데 결국은 국익에 기운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렇게 됩니다. 어, 영국 의회는 이 밀무역 단속에 대해서 사실은 이게 좀 가슴이 아픈 게 임칙서도 노력을 안 한 게 아니에요. 당시에 영국 왕이 빅토리아 여왕이었는데 막 임칙서가 편지도 써요. 편지도 써갖고 그 제가 영국 상인들의 아편을 몰수하긴 했는데 이 몰수한 아편의 비용만큼은 다 돌려드리겠다. 그래서 절대로 금전적으로는 피해가 없도록 할 텐데 이거는 마약이니까 이걸 파는 건 진짜 아니지 않냐. 그러니까 앞으로는 정말 생활에 도움이 되는 물건들을 많이 좋은 물건들 서로 사고팔고 하면서 청나라와 영국이 좋은 관계를 유지했으면 좋겠다. 좀 부탁을 드린다. 이런 얘기들을 다 해요. 하는데 영국 의회의 결정은 군대를 보내는 거죠. 근데 사실은 이게 이 결론이 당연한 결론인 게 영국이 최종적인 목적은 이런 장사나 하자고 들어오는 게 아니죠. 뭐를 만들기 위해서 들어오는 거야? 식민지를 만들기 위해서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언제 보내도 군대를 보낼 거였지. 결국 영국이 청해 함대를 파견하고요. 전쟁이 터지게 됩니다. 누가 이기겠어요? 당연히 그렇죠. 당연히 산업혁명에 성공한 영국이 이기는 거죠. 그래서 이 1차 아편전쟁에서 영국이 이기게 되고요. 잠시만요. 결국 이제 청나라가 지게 되는데 요거는 사실 뭐 영국이 워낙 멀리 있는 나라니까 함대를 많이 파견하진 못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청나라도 작은 나라가 아니고. 근데 요게 질 수밖에 없는 게 기술 수준 차이죠, 결국은. 기술 수준이 차이가 너무 심하게 벌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 전쟁은요, 물론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는 요소는 되게 많지만 진짜 거의 절대적이다라고 할 만한 게 기술 수준이에요. 아무리 뭐 상대가 양이 많고 뭐 무기가 많고 이래도 기술 수준이 높으면, 그러니까 일례로 볼 수 있는 게 우리나라랑 북한을 봐도 북한 북한이랑 우리랑 비교를 해보면 탱크만 놓고 봤을 때 북한이 훨씬 개수가 많거든요. 근데 그 어느 나라 군사 전문가들도 탱크만 놓고 봤을 때만 봐도 다른 건 뭐 더 말할 필요도 없지만 탱크만 놓고 봤을 때만 봐도 북한 탱크 전력이 한국보다 우위에 있다고 절대 아무도 얘기하지 않아요. 왜냐면 한국은 대수는 좀 적지만 기술 수준이 훨씬 높거든. 기본적으로 북한 탱크는 다 수동 조준해야 돼요. 그리고 재장전에도 시간이 엄청 많이 걸리고. 근데 우리는 재장전도 자동이고 표적 확인도 자동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탱크 한 대면은 북한 탱크 막 열 몇 대를 그냥 폭파시켜 버릴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영국과 청나라의 기술 수준 차이가 너무 심했기 때문에 아무리 뭐 이렇게 영국이 멀리 있는 나라고 함대를 많이 안 보냈더라도 충분히 영국이 이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영국이 당연히 이기게 되는 거고. 그래서 전쟁이 끝났으니까 어 요 시기부터는 이제 근대이기 때문에 전쟁이 끝나고 나면 전쟁을 한 그 당사국들끼리 전쟁을 치른 국가들끼리 전쟁 이후에 앞으로를 어떻게 운영해 나가겠다라는 약속을 해야만 돼요. 그래서 늘 전쟁이 끝난 뒤에는 거기에 맞는 조약이 맺어지는데 여기도 이제 난징이란 도시에서 조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난징 조약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아편 전쟁이 끝나고 나서 난징 조약을 체결을 하게 되는데 어, 난징 조약의 조항 내용들을 볼 거예요. 근데 요거를 생각하실 때는 영국이 원하는 결국 영국이 이겼으니까 영국 마음대로 조약 내용을 정할 거 아니에요. 근데 영국이 원하는 게 뭐일지를 생각해 보시면 답이 금방 나와요. 어, 영국은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청나라를 식민지로 만들려고 하는 게 궁극적인 목적이잖아요.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영국은 청나라에 들어오려고 하겠죠. 그러면 영국 입장에서는 청나라로 들어가기 편한 전진기지 같은 게 있으면 좋겠죠. 그래서 영국이 어떻게 하는 거냐면 홍콩을 할양받는 거예요. 그래서 영국이 이때부터 홍콩을 차지하기 시작해서 한 100년 정도 관리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나중에 1997년에 반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홍콩은 중국 내부보다는 조금 더 서구화되어 있는 느낌이 있죠. 문화적으로도 그렇고. 그리고 당연히 배상금을 지불하고요. 배상금은 늘 지는 나라에서 지는 거죠. 전쟁에 대한 책임 배상금을. 그리고 나머지 조항을 두 개 더 볼 건데 이것도 사실 안 배워 유추해 볼 만해요. 영국이 이겼으니까 영국 마음대로 조약 내용을 결정할 텐데 그럼 영국 입장에서는 그동안 청나라에 대해서 가져왔던 불만을 해결하는 방향으로 조약 내용을 짜겠죠. 그러면 청나라가 영국에 불만이 있었던 건 뭐예요? 무역을 할 때 있어서 두 가지잖아. 그죠? 뭐 있었어요? 일단은 무역 항의, 광저 하나밖에 없다는 거. 그다음에 공행이라고 해서 청나라 정부한테 허락받은 상인들만 교역을 할 수 있다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제한 무역이었죠. 그런 것들이 영국이 좀 답답하고 짜증나는 부분들이었던 거잖아요. 그럼 그걸 없애는 조약을 맺겠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항구를 5개 더 개항하고 그다음에 공행이라고 하는 독점 상인을 폐지하는 그래서 어떤 상인과도 자유롭게 교역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만들게 됩니다. 이건 창의 외국과 맺은 근대적 조약이고요. 그다음에 불평등 조약이기도 하죠. 보시다시피 이런 모습을 볼 수 있고 그래서 홍콩을 이렇게 할양받게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근데 아편 전쟁을 또 일으킨대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어, 전쟁이 필요했다는 얘기죠. 근데 1차 아편 전쟁을 일으킨 이유는 궁극적으로는 사실은 무역 적자 때문인 거잖아요. 적자 무역 때문에 아편도 들여온 거고 아편을 들여왔기 때문에 이 전쟁을 하게 된 거니까 1차 아편 전쟁을 해야 됐었던 궁극적인 이유는 영국 입장에서는 적자 무역, 손해보는 무역을 해결하기 위한 거라고요. 근데 2차 아편 전쟁을 했대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야? 1차 아편 전쟁에서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난징 조약을 체결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적자 무역이 해결이 잘 안 되고 있다는 거죠. 그게 왜 그러냐면 기본적으로는 그 난징 조약 때 더 열기로 한 항구 5개가 그것들도 대체로 남쪽에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그런 거죠. 여전히 무역 적자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고요. 더 많은 항구의 개항, 무역 확대 이런 것들을 요구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런 사건이 벌어져요. 에로우 사건이라는 사건이 벌어져서 이걸 계기로 영국이 다시 침략을 해오게 돼요. 근데 이때는 프랑스랑 연합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벌어지는 게 2차 아편 전쟁인데 일단 에로우 사건이라는 건 뭐냐면 에로우는 배예요, 배. 호자가 들어갔잖아. 그죠? 에로우라는 배가 있는데 이 배를 사실 이 배는 그냥 청나라 배예요. 그러니까 청나라 사람들이 그러니까 청나라 사람이 소유주인 청나라 사람 배고 그다음에 청나라 관리가 뭔가 관리 감독할 게 있어서 이제 이 에로사라는 배를 들어가서 잠깐 조사를 하게 돼요. 조사를 하게 되는데 이 조사 과정에서 이 배에 에로라는 배에 꾸밈 양식으로 그러니까 이제 그런 느낌이지 왜 우리도 올림픽이 된다. 운동회 같은 거 하면은 막 이렇게 만국기라 그래서 막 운동장 하늘에다가 여러 나라 국기 걸어 놓잖아요. 그런 느낌인 거야 그냥. 그래서 되게 멋으로 이런저런 나라들의 국기를 걸어 놨었는데 이걸 조사하는 과정에서 조사관이 조사를 위해서 어쩌다가 이 영국 국기를 끌어내리게 된 거죠. 근데 이걸 영국이 에로 조사 과정에서 영국 국기를 끌어내린 사건은 대영제국에 대한 모독이고 모욕이고 참을 수가 없고 절대 우리 영국 의회는 이 국기를 끌어내린 사건을 이 모욕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고 막 이런 식으로 강렬하게 막 강력하게 반발을 하면서 이 사건을 명분 삼아서 군대를 이끌고 쳐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네, 끌어내리고 있죠. 근데 이게 사실 그렇잖아. 뭐 사람을 죽인 것도 아니고 그냥 청나라의 배를 청나라 조사관이 조사하다가 잠깐 끌어내린 거라고. 시간 흐르면 다시 꽂아 놓겠지.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전쟁을 일으킬 만한 일이 전혀 아니죠. 그러니까 억가인 거야. 억가. 억가인데 지금 왜 이러고 있는 거예요? 영국은 전쟁이 필요한 거예요. 1차 아편 전쟁을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적자 무역이 해결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 거예요? 전쟁이 또 필요한 거지. 그 프랑스는 왜 들어오느냐? 프랑스는 원래 청나라는 이렇게 18세기쯤 들어오면 기독교 포교 활동을 원래 원칙적으로 금지시키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면 안 돼. 근데 프랑스인 선교사가 청나라로 들어와서 요 기독교 포교 활동을 하지 말라는 걸 어기고 포교 활동을 하게 되죠. 예수님 믿으시라고 하고 다니게 돼요. 이 사람이 오기스트 샤프들랭이라는 사람인데 뭐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름 절대 외울 필요 없고 어쨌든 이 사람을 청나라 정부가 처형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프랑스 입장에서는
다른 나라에서 사실 그리고 또 기독교 포교하는 활동은 조금 스트레스일 수는 있어도 그게 폭력적인 행동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평화적으로 기독교를 알리고 있는 사람을 청나라가 죽였다 이거죠. 자국민을. 그러니까 이제 프랑스 입장에서는 다른 나라에서 자국민이 죽은 사건이고 그렇다 보니까 프랑스가 이걸 명분으로 군대를 보내게 돼서 영국과 프랑스가 함께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1차 아편전쟁과 큰 차이점이죠. 1차 아편전쟁 때는 영국 혼자 했다면 2차 아편전쟁 때는 영국과 프랑스가 같이 들어오는 건데 근데 이 프랑스가 사실은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수법이에요, 수법. 그러니까 이게 다른 나라를 식민지로 만들려고 할 때 보통 어느 나라나 둘을 보내요. 그러니까 처음에 보내는 게 기독교 선교사 아니면 상인을 보내요. 둘 다 보낼 수도 있고. 근데 이제 프랑스는 보통 선교사를 보내죠. 그래서 기독교 포교 활동을 하도록 합니다. 기독교 포교 활동을 하도록 하는데 이게 그 나라도 그 나라의 전통 문화와 풍습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다 대고 무조건 기독교를 얘기하면 더구나 또 기독교는 나 이외의 우상을 숨기지 말라 이러잖아요. 그러면 기존에 그 나라에 있는 종교, 그 나라의 문화와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분명히.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나라 입장에서는 분명히 이 기독교를 퍼뜨리는 행위에 대해서 뭔가 금지 조치를 해요. 뭐 믿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포교 활동하는 사람들을 잡아서 가둔다든지 아니면 내쫓는다든지 아니면 죽인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보인단 말이야 반응을. 그러면 그 반응에 대해서 프랑스가 명분 삼아서 이렇게 공격을 들어오는 거죠. 우리나라도 똑같이 당했었어요. 우리나라도 똑같이 프랑스가 선교사를 보냈었고 우리는 선교를 하면 안 되는 나라였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랑스 선교사가 들어와서 선교 활동을 했고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흥선대원군이었죠 당시에 집권자가 흥선대원군이 그 선교사를 잡아다 처형을 했고 이걸 명분 삼아서 프랑스 군대가 들어왔단 말이야. 그게 병인양요예요. 여기도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프랑스는 원래 이게 수법이야 수법. 어쨌든 에로우 사건으로 인해서 영국이 들어오고 그다음에 이 오기스트 샤프들랭이라는 선교사의 선교 활동과 이로 인한 처형 요것 때문에 프랑스가 들어오고 이렇게 영국과 프랑스가 동시에 들어오게 된 거죠. 그러면 누가 이기겠어요? 당연히 영국과 프랑스가 이기는 거죠. 제2차 아편전쟁도 당연히 청이 패배하게 되고 여기에 따른 또 조약을 맺어야겠죠. 근데 이번에는 어디서 체결해? 베이징. 그러니까 그만큼 깊숙하게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베이징은 수도잖아요. 수도. 요 잊으시면 안 돼. 베이징은 수도죠. 수도. 베이징 조약의 내용을 보면 동그라미 A, B, C가 이렇게 있는데 A는 그냥 저건 노란색이 안 쳐져 있잖아요. 저거는 외우실 필요는 없고 지금 읽어보실 때 그냥 느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한국 무역이 여전히 적자인 게 불만이니까 무역을 더 확대를 해야겠는 거예요. 더 많은 양의 무역 규모가 커져야 된다고 보는 거지. 그래서 항구를 더 여는 것 뿐이고요. 그렇게 느껴주시면 되고 그다음에 B랑 C가 좀 중요한데 보시면 외국 공사관의 베이징 주재 허용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공사관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이런 거죠. 공사관은 외교 업무를 하기 위해서 그 나라가 설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영국이랑 청나라랑 외교 관계를 맺어요. 그러면 영국이 청나라에 영국 건물을 한 채 세워요. 그리고 이 건물 안에 누굴 집어넣냐면 영국의 외교관들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 이 외교관들은 이 건물 안에서 청나라와 영국 사이의 외교를 위한 업무를 하는 거죠. 그런 게 이제 공사관이야, 그런 게. 그래서 공사관은 영국 공사관 같은 경우에는 청나라에 있지만 영국이 관리를 하지. 근데 이제 그 공사관을 어디에 둘 수 있도록 한다는 거예요. 베이징에 둘 수 있도록 한다는 거죠. 주재를 허용한다 그랬으니까. 주재는 이제 그 지역에 있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외국 공사관을 베이징에 주재하게 허용한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베이징엔 누가 있어요? 수도니까. 황제가 있다고. 그러니까 외국 공사관의 다른 나라 외교관들이 언제든 수도에서 황제를 만날 수 있게끔 그렇게 허락을 해달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편 전쟁이 있기 이전보다 훨씬 더 깊숙하게 들어온 거죠. 그 다음에 우리 프랑스가 왜 이 전쟁에 참여했는지를 생각해 보면 C가 당연해지죠. 크리스토교 포교 허용. 이렇게 그래서 제1차 아편 전쟁 때 난징 조약 때는 세 가지였죠. 홍콩 할약, 그 다음에 공행 폐지, 그 다음에 5개 항구 개항. 그죠? 그다음에 베이징 조약 때는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외국 공사관을 베이징에 주재할 것. 그다음에 크리스트교의 포교를 허용할 것. 이 두 가지만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